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하려 하면은 시각적으로 만족되지 않나.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내 그림의 완성도를 끌어내는 법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묘사만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완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도가 뭘까? 어떤 일이나 예술 작품 따위가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 이거 맞죠? 이 정도면 완성이지. 하지만 이제 다양한 예술의 방법도 늘어나고 3D 활용하냐 이펙트를 쓰느냐 너무나 방향도 많아져서 우리가 많이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입시미술 그림 있죠? 입시미술 했던 분들은 완성도 올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묘사하고 이펙트 추가하고 아웃라인 강조하고 화이트 칠하고 무작정 붓을 많이 놀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림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블랙을 많이 쓴다거나 어두운 색을 쓰게 되니까.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은 입시미술 하는 게 분들이 아니잖아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그림체랑 지향점이 있어서 이 입시미술처럼 그림을 대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던 완성도라는 틀을 잠깐 내려두고 리셋, 내가 알고 있던 완성도가 조금 다를지도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머리를 청소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본다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쓸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시각적 만족도라는 단어를 오늘은 사용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도 완성도 대신에 설명하기 좋은 단어라서 제가 사용할 겁니다. 시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충 그려왔는데요. 자, 이런 네모난 판때기 있어요. 자, 이게 나무판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게 나무 색깔 같긴 한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이테 같은 걸 그려주는 거다거나 질감 묘사 같은 걸 좀 해주면은 되게 나무 같고 시각적으로 살짝 자극이 생기면서 만족도가 생기게 돼요. 야, 같은 면적이 똑같은 색깔을 이루거나 아무런 것도 없는 것보다는 살짝은 뭔가 가미가 돼야 시각적으로 정보가 들어와요. 재미있어 하고 자극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예시도 가져왔어요. 제가 그렸던 나뭇잎인데요. 그래 뭐 나뭇잎 같기는 한데 조금 밋밋하지만 이렇게 가상의 빛이라던가 이런 주황색의 묘사 같은 걸 해주니까 이것도 살짝 뭔가 생겼죠? 엄청 많이 무거워지진 않아서 뭔가 좀 생긴 느낌 있습니다. 또 다른 더 쉬운 예시로, 자, 이런 공허한 방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뭐 방이네. 하지만 약간 좀 허전하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빛 하나만 추가해줘도 뭔가 살짝 맛있어지죠? 재미가 있어집니다. 마지막 예시로 제가 옛날에 그렸던 페코라 그림인데 당근을 뒤다가 토도도독 추가해줬어요. 이펙트를 추가하는 개념이죠. 조금 더 생기발랄해지고 주황색이 생기면서 톡톡톡 하는 느낌이 올라오게 됩니다. 시각적 만족도가 밀도라고 이해하시면 살짝 안 돼요. 물론 밀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분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극을 끌어올리는 게 오늘의 주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한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시각적 만족도라는 거를 알려드리게 됐냐면은 대도파민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허전한 것들을 보면은 만족을 잘 못하게 돼. 뭔가 대충 맞는 것 같으면은 되게 보고 싶지 않아져요. 우리 주변에 화려한 게 너무 많은데 굳이 허전한 거 봐야 되나?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 시각적 만족도라는 거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림은 결국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또 팔고 싶기도 하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인기를 얻고 싶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눈물겹고 뭐 감동, 대서사시 이런 거를 담아내도 뭐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 막 대졸라면 왕위를 내놓아라,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내 가족들은 막 피 흘리고 막 뭐 이런 그림체면은 그 감동이 전달이 안 되겠죠. 시각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스토리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보게 된다.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허전한 걸 안 쓰는 거죠. 아쉬운 거는 선택을 안 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대충 그린 그림도 좋아하는데 나 대충 그린 이모티콘 되게 좋아해. 대충 그린 이모티콘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톡 작가님이 있는데 이걸 누가 사라는 작가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림들도 다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많은 연구를 했겠죠. 이런 선명도가 있는 선보다도 연필 느낌의 깨지는 선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서지는 것 같은 표정도 되게 잘 와닿게 되죠. 결국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있는 겁니다. 완성도가 있고 시각적 만족도를 채워준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거네요.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적 만족도를 충족한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줄 건데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살짝 불안했던 게 있어요. 반드시 사실적인 묘사가 시각적인 만족도를 주는 게 아니다. 무조건 대비 올려야만 시각적인 만족도 주는 거 아니다. 이거 연장선인데요. 짜잔, 제가 좋아하는 소니.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이 다양한 스타일의 소닉들 귀엽죠. 이렇게 플랫한 느낌의 소닉도 귀엽고 아웃라인이 강조된 소닉도 귀엽고 3D 느낌의 소닉도 귀엽고 이 소닉은 뭐 사실적이네요. 무거운 것, 묘사가 많이 올라간 것만이 완성도의 전부가 아니죠. 각자 다양한 스타일로 재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소닉은 좀 이제 소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만족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금 니즈가 달라져 버린 느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적인 묘사. 무조건적인 묘사가 제가 말하는 시각적인 만족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시각적인 만족도는 대체 뭐지? 화려하면은 시각적으로 만족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려함이랑 시각적 만족도랑 완전 다른 건 아니고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화려함도 있는 거고 묘사도 있는 거고 뭐 그라데이션도 있는 거고 좀 더 이미지 예시로 볼까요? 이거는 바이올렛 에버가든 메이킹 필름입니다. 윗부분이 이펙트를 주기 전이에요. 필터 같은 걸 씌우기 전이고 좀 선명도가 있고 나무라던가 배경, 인물들이 되게 선명하죠. 무서운 장면인 것 같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선명도가 낮아지고 흙먼지 낀 느낌으로 대비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분위기의 전달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려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화려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애니메이션 위에다가 너무 허전해. 갑자기 모래 바람이 빛나고 막 파창파창 막 이펙트 피 잘 보여야 되고 피 쫙 막 빨간색으로 막 뿌리고 이러면은 이 고요하고 침착한 분위기가 안 나타났을 것 같거든요. 화려해져서 뭔가 볼거리가 생기긴 하지만 분위기는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내 그림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시각적 만족도는 채워주되 내가 결과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거는 파괴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예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랜서 헤븐즈 필 메이킹 필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배경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가 셀 느낌으로 플랫하게 칠해져 있었다가 이렇게 조명을 추가해주고 어두울 부분은 어두워지게 했죠. 그래서 더 긴박한 상황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 장면 이제 랜서가 와다다다다다 뛰어가다 으아 게이볼 장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딱 붉은색 그라데이션이 올라오면서 위기감, 긴박감을 조성한 거죠. 마지막으로 유포니엄 메이킹 필름입니다. 왼쪽이 선명하고 깔끔 배경 선명하고 오른쪽으로 보니까는 배경이 흐려지고 살짝 이렇게 소프트라이트 물빛 반사광 같은 게 표현이 됐습니다. 포커스를 인물에 맞추고 배경은 흐릿하게 해서 인물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은은한 에어브러쉬가 수분감, 습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뽀얗게 살짝살짝 빛 번짐이 발생하고 있어요. 빛의 산란이 일어났나 보다. 은은하게 이 캐릭터한테 하늘색 빛깔이 들어가는 게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 장면을 가지고 온 이유가요. 되게 은은하게 가미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공정 과정이 좀 셀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까다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이펙트로 그림을 좀 살아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참고하면 참 좋아요. 은은한 효과로 내 그림을 조금씩 살리고 싶은 분들은 애니메이션 이펙트 같은 거, VFX나 그런 효과들을 공부해보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화려함은 방법 중에 하나고 화려해져도 되는데 내 의도에 맞게 화려해지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죠. 다양한 시각적 만족도 올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한, 분명 더 여러 가지 있어요. 뒤에 따다다다다다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제 이 묘사라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사용한다는 게 안 묘사해도 되는데 한다거나 아니면은 괜히 불안해서 한다거나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묘사한다거나 그래서 묘사하기 같은 거 좀 많이 주의해야 되죠. 한번 이 소중한 망령쿤님의 그림을 묘사하기를 넣어볼까요? 시각적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묘사를 해봅시다. 눈 같은 경우 묘사를 해보고 싶네요. 시각적 만족도 올리기 가장 쉬운 첫 번째 단. 저는 묘사 같은 걸 할 때 더 세밀하게 그리려고 해요. 사실은 다 하나하나 그림을 레퍼런스를 만들어 두려고 하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간 이슈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악령쿤의 거룩한 희생과 지원 감사합니다. 머리카락도 이 부분까지만 묘사해 볼게요. 묘사하기는 즉 대비를 통해서 물체를 더 드러내는 방법이죠. 대비. 여러분들이 대비는 잘 알고 있죠. 차이를 만들어서 여기는 더 밝고 여기는 더 어둡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물체에 대한 대비층을 늘려주면 더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죠. 예를 들어 원구 같은 것도 투톤이 있는 것보다 나 이 원구를 더 강조하고 싶어. 점점 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묘사가 점점 있어지면은 부각되는 효과가 있죠.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사실감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보통 카메라에 가깝거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물체일수록 이 묘사를 늘려주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올렸을 때 눈이랑 머리카락 쪽으로 시선이 확 가게 되죠. 그 다음은 선화를 강조하기인데요. 이 상태에서 선화를 조금 강조해 볼게요. 이 초텐장의 얼굴이라던가 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 볼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은 또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물체에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따주면은 실루엣이 명확해지면서 눈에 되게 확 들어오게 돼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형태가 잘 안 보여. 근데 묘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뭔가 조금 더 가볍게 형태를 보여주고 싶어. 인 경우 내가 셀 스타일로 그려. 평면적인 스타일로 그려. 라고 한다면은 이 선화로 시각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도 고려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한데 이 선화의 두께나 텍스처나 색상에 따라서도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이 경우 선화를 많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거칠거칠한 선도 써보고 투명한 선도 써보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분은 이제 나에게 필요한 선화는 뭘까 클립을 보시면 되는데요. 선화만 다듬었는데도 이 탁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선화를 블랙으로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선화 같은 거를 갈색으로 기본 그림에 좀 맞췄는데요. 그러니까 새까만 블랙으로 하면 강조는 되지만 조금은 너무 세지는 거야. 이렇게 너무 센 검정을 이곳저곳에 칠하게 되면은 왜 그림이 좀 산만해질까요? 왜냐면은 검정이 진짜 강한 색인 거예요. 강한 색이 야 나 여기도 있다, 야 나 여기도 있다. 지금 자아가 센 애들이 내 그림 온 동네 방네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은 그라데이션 넣기. 이미 그라데이션이 있는 캐릭터네. 자, 피드백 신청을 했던 슬라잉 망령님. 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조금 추가해 보면서 그림의 느낌을 좀 달라지게 해볼게요. 노란색 달빛 조명을 받고 있고 배경은 이렇게 푸른 느낌이군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이 캐릭터의 얼굴이라던가 다양한 색상값이 드러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네요. 최대한 에어브러쉬로 해볼게요. 이 사람 그라데이션 한다면서 묘사해 이렇게 생각하실까? 최대한 그라데이션 에어브러쉬.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라데이션이 에어브러쉬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에어브러쉬가 마검 같아. 다룰 수 없으면
다루지 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보자들은 에어브러쉬 쓰지 마. 뭐 이런 말. 조금 더 알려주자면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에어브러쉬에 의존하느라 묘사를 안 하는 경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추천을 좀 하는 거거든요. 에어브러쉬로 묘사하면은 내가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지 몰라도 대충 얼추 이런 느낌 뭐 있어 보이는 느낌이 되니까 좀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묘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두운 톤 해야 되지? 이게 막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에어브러쉬로 해야만 되는 부분, 그런 데 쓰면 좋죠. 진짜 뿌얘져야 된다거나 비벼져야 된다고, 묘사 풀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만 쓰면 됩니다. 다른 부분 살짝 묻어야겠어. 어디까지가 묘사고 어디까지가 그라데이션이야. 그라데이션 넣기. 에어브러쉬로 은은하게 가미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넓은 면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생각보다 허전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셀식이어도 조금씩의 그라데이션이라던가 톤 변화 같은 거는 있으면 좋아요. 에어브러쉬랑 그라데이션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라데이션 넣으실 때 좀 탁하게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 노란색에다가 자꾸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그라데이션 넣는 경우에 되게 단조롭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노란색 그라데이션이니까 노란색 이렇게 써야지 하고 왔다다다다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그라데이션 해봐도 되고 여기서 해도 봐도 되고 다양한 색을 쓰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같은 그라데이션을 써도 되게 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란색에다가 다른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주황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두움 쪽으로 가면서 살짝 회색, 푸른 회색이 나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도 좋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게 다른 느낌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이 정도 하늘색에다가 보라색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예쁜 색깔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로 표현할 때 다양한 색조에서 사용하셔도 된다. 다시 이 망령분 그림 리터칭을 보면은 제가 에어브러쉬를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안 좋은 예시로도 될 수 있겠네요. 이 얼굴 부분만 일단 봐주세요. 얼굴 부분 봤을 때 아래에서 살짝 빛이 올라오게만 해줘도 이 사람 근처에 또 다른 빛이 올라오고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아래로 갈수록 어두운 에어브러쉬를 넣어주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안 들어오나 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넓은 면적이 심심하다면은 에어브러쉬랑 그라데이션을 활용해 주면서 밋밋함을 자꾸 빼주시면 좋아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나무판 있죠? 그 친구 같은 현상을 자꾸 없애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오히려 넓은 영역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얼굴 같은 부분이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바닥이라던가 창문이라던가 책장이라던가 엄청 넓은 영역이 아무런 톤 없이 이렇게 일정해지면은 시선을 많이 빼앗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라데이션이라던가 이런 걸로 없애주는 게 좋죠.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색상을 넣기. 옛날 그림에다 해야겠는 거야. 진짜 옛날의 그림 페고 페나트인데 최대한 다양한 색상으로 다시 꾸며줄게요. 지금 제가 옛날에 그린 이 그림도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주황색은 정직한 주황색, 보라색도 좀 정직한 보라색,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클립 중 색에 관한 클립 있잖아요. 근데 그 클립을 보면은 조명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깔들이 막 변한다. 여기서는 파란색이었는데 저기서는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노란색이었는데 저기서는 초록색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양한 색상을 쓰기입니다. 내가 계속 쓰던 색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 옷을 입힌다던가 똑같은 색깔이 반복된다던가 그러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제가 조금 더 색깔에 가미를 하고 싶다면은 빛 받는 부분은 조금 더 노란 색깔도 좀 써보고, 이 그림자 치는 부분은 막 파란색도 넣어보고 다양한 색깔을 넣어봤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는 많은 색깔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습관적인 색깔을 발라요. 이제 피부색 뭐 요 색깔, 피부 명암색, 요 피부 명암색이 한 요 정도, 금발은 이 색깔, 요렇게. 하지만 색상은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칠할 때에도 다양한 색깔을 자꾸 써보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전혀 안 써본 색깔들을 써보는 것도 좋고 나 확실하게 조금 공부하고 싶다. 전혀 안 써본 색상이 있는 일러스트나 사진들 과감하게 모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내가 색깔을 좁게 쓰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색깔을 안 써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우리 클립에 다양한 색 그 파트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조금 정직하게 선명하게 다 잘 보이는 고유 색깔을 좀 잘 보여주는 느낌이고 제가 조금 리터칭한 거는 나 보라색 나 주황색 이런 걸 조금 죽인 거죠. 그래서 색깔 모작해보는 것도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텍스처랑 패턴을 넣기군요. 아까 그 초텐장 그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해니까 다른 텍스처도 좀 넣어봐야겠어요. 이런 건 많이 안 써봤는데 저도. 패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색상으로 밀지 마시고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에어브러쉬로 살살살 풀어주거나 해주면 되겠죠. 오히려 간격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세게 명암이 안 들어가요. 텍스처로 강하게 해도 저는 간단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빡 하는 느낌은 아니죠. 이게 묘사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결국 비슷한 느낌으로 대비를 올리는 거니까 묘사라고 하면 이것도 묘사가 맞아요. 하지만 텍스처나 패턴에서 오는 시각적 만족도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작가님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람님이나 미카피카조님이 패턴을 잘 사용하시고 계시죠. 이런 패턴들 머리카락도 보시면은 하프톤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패턴으로 장식이 잘 돼 있죠. 사실적인 묘사는 피부랑 옷 부분에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패턴으로 많이 묘사를 해주셨네요. 이 그림은 이제 패턴 같은 게 좀 과감하게 추가된 느낌이군요. 여긴 하프톤 같은 것도 있고요. 패턴 도형, 기하학적인 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이런 패턴에서 오는 세련된 느낌, 패턴에서만 오는 시각적 만족도가 느껴지시나요? 묘사 많이 된 그림에서 느껴지는 만족도랑 패턴에서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만족도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느껴보시면 좋아요. 게다가 그림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리듬감까지 와요. 강약, 중간약. 그래서 내가 사실적인 묘사로 그림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겠죠. 이제 아래 계신 제가 또 좋아하는 타이키님 그림입니다. 타이키님은 사실적인 묘사도 많이 하시면서 패턴과 잘 녹여내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게감도 상당하시고 되게 웅장하고 포스가 대단하죠. 패턴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와, 근데 그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멋있는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니까 이래도 될까 하는 것들 과감하게 섞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정하기인데 보정하기 말은 이제 쉬운데 보정 진짜 어렵다 생각해요. 근데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우리 많이 좋아졌잖아요. 포토샵에 다양한 보정을 도와주는 툴이 있고 클립 스튜디오에서도 여러 작가님들이 제공해주는 액션 툴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손으로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쉽게는 우리가 피사체에 초점을 흐리는 블러 효과가 있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올가미로 잡고 해도 되죠. 이렇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인데요. 여기만 이렇게 흐리게 해줘도 인물의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죠. 혹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수차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색수차 효과도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조금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싶어. 혹은 입체감 느낌을 주고 싶어. 같은 경우가 이 색수차 효과인데요. 이렇게 파란 값과 빨간 값이 분리되면서 약간 입체 3D 안경 쓴 것처럼 되죠. 나는 초점을 이쪽으로 갈수록 난 더 흐리고 싶어. 중요한 거는 캐릭터 얼굴이라고 생각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흐려져도 되는 부분 이렇게 살짝 비벼 미세하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 이렇게 지금 제가 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그림이 많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블러 효과를 좀 낼 수 있죠.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죠. 다음은 노이즈 효과를 좀 넣어볼까요? 내가 좀 쓰고 싶은 느낌을 찾아보면 이 스크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커브라던가 이것저것 보정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 질감이 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이 미세한 질감 같은 게 생겼거든요. 지금 치직하는 노이즈 효과로. 이 효과는 어디에 좋냐면 내 그림에 너무 넓은
여백이 많아. 그 넓은 부분을 노이즈라는 미세한 패턴 같은 걸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림에 좀 어둠이 많다, 공백이 많다 같은 경우에 노이즈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렌즈 플레이어 같은 것도 한번 써볼까요? 렌즈 플레이어 기능인데요.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렌즈 플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태양 쫙, 아주 빛 촥 오는 느낌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해서 포토샵이든 풀튜든 다양한 툴을 자꾸 써보면서 내 그림에 뭔가 가미해보면 좋겠죠? 이거가 아예 모르고 안 쓰는 것보단 써보고 안 맞아 하고 안 쓰고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포토샵의 색상 검색 기능인데 이가 포토샵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이렇게 필터 값을 막 쓸 수 있어요. 색상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만져보셔야 돼요. 마지막 더 그리기는 말 그대로 더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펙트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오브젝트를 추가한다거나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림 그릴 때 뒤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거 어떻게 추가해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그림이라던가 이런 그림이라던가 뒤에 오브젝트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린 거에다가 무언가를 더 얻는 거예요. 요리로 친다면은 요리 마치고 조명 올리고 깨 뿌리고 하는 느낌? 그렇게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내 그림에 전신 하나 그렸는데 공백이 너무 많아. 너무 허전해. 배경 그리긴 좀 어려워. 이런 오브젝트들을 추가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7가지 정도의 다양한 시각적 만족도 올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데포르메를 넣어주는 것도 카메라 앵글을 극대화하는 것도 당연히 시각적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취향을 좀 많이 타게 되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랑 부합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설명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시각적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시각적 만족도를 찾아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 그리시면서 이것저것 자꾸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그거죠. 무조건 묘사, 완성도 올리려면 묘사야, 무조건 사실적이야, 퀄리티 올려야 돼, 대비 높여야 돼,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조금 틀을 깰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해봐야겠다 나도 뭐 이런 생각 막 들죠. 그쵸? 폭이 넓어서 힘든 느낌이라고요. 근데 그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해 봐도 하나씩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막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을걸요. 저는 재밌을 거라고 잡아올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다루지 않은, 몰라서 못 다룬 방법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던가 카페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항상 유튜브에 남겨주는 좋은 의견들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유바바 유튜브 친구들 안녕.